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게 행운인 줄 알아라. 네 어미 빚이 얼만지 알고나 있느냐.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말은 칼날 같았고 윤덕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람둥이 소문이 자자한 진사댁 자제는 신부방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홀로 키운 막내딸을 저런 집에 보냈다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했습니다. 과연 막내딸 윤덕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달러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어귀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분옥이라는 과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분옥은 두 딸을 홀로 키웠는데 큰딸은 이미 시집을 갔고 집에 남은 건 막내 윤덕뿐이었습니다. 윤덕은 18살이었습니다. 댕기를 들이운 검은 머리카락이 등허리까지 내려왔고 눈빛이 유독 또렷하다는 소리를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눈빛이 어머니를 닮았다 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봄이면 남의 논에 모를 심어 품삯을 받았고 가을이면 그 품삯으로 겨울을 버텼습니다. 분옥의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으며 윤덕의 손도 어느새 어머니의 손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옥은 딸에게 한 가지를 반드시 가르쳤습니다.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가 딸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소리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윤덕이 어릴 때 한 번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글을 배워야 해요? 분옥이 붓을 멈추었습니다. 못 속이게 하려고. 누가 속여요? 세상이요. 그래.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가장 먼저 손을 댄다. 그를 알면 그걸 조금은 막을 수 있어. 윤덕은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그냥 배웠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또 봄이 왔습니다. 윤덕이 18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낯선 사내를 보았다는 말이 들렸을 때 분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덕은 그것을 보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사내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갓을 반듯하게 눌러쓴 50줄의 사내였습니다. 옷고름 하나하나가 잘 차려입어 보였는데도 어딘지 기름기가 도는 인상이었습니다. 노씨라 합니다. 한 가지 의논할 것이 있어 찾아왔소. 분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마루로 들였습니다. 노씨가 자리를 잡고 앉아 두껍게 접힌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알 테지요. 분옥이 문서를 받아 펼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이런 빚을 진 적이 없소. 그게 아니오. 돌아가신 나리께서 남기신 거요. 부인 명의로 되어 있소. 내 남편이 이런 문서를 남겼을 리 없소. 분옥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깔렸습니다. 노씨가 허리를 반쯤 세우고 분옥을 훑어보았습니다. 부인, 관아에 가서 따져보시겠소. 거기서도 이 문서는 유효하오. 내가 직접 확인했소. 분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요? 목소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노씨가 느긋하게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소. 막내 따님을 진사댁 자제와 혼인시키면 그것으로 끝이오. 마루 끝에 서 있던 윤덕은 그 말을 들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진사댁이라면 그 바람둥이 소문이 자자한 집 말이오? 분옥이 물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이오. 어쨌든 사대부 집안이오. 내 딸을 그런 집에 보내라는 말이오? 부인께서 선택하시오. 딸을 보내거나 아니면 이 문서대로 갚거나. 노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흘 안에 답을 주시오. 그가 대문을 나선 뒤 분옥은 한참 동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서를 무릎 위에 놓은 채 침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윤덕이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밥상을 들고 나왔을 때 분옥이 처음으로 입을 뗐습니다. 윤덕아, 예, 미안하다. 윤덕은 밥상을 내려놓고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날 밤 등잔 심지가 낮게 타오르는 가운데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진사댁 자제가 바람둥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알면서도 보내시려고요? 분옥이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윤덕아, 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문서 하나 때문이었다. 내 아버지 이름이 적힌 문서가 가짜였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 그 문서 하나로 모든 걸 잃었지. 누가 그런 짓을 했어요? 분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것까지는 말 못하겠다. 그냥 들어라. 예. 그래서 내가 너한테 글을 가르쳤어. 셈을 가르쳤어. 속지 말라고. 문서 하나에 무너지지 말라고. 분옥이 몸을 돌려 오래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낡은 놀이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빛은 바래었고 술끝이 달아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혼례 때 들고 온 거야. 내 외할머니가 쥐어준 거지. 가져가거라. 어머니, 받아라. 윤덕이 두 손으로 놀이개를 받았습니다. 분옥이 딸의 두 손을 감쌌습니다. 손이 거칠었고 따뜻했습니다. 윤덕아, 들어라. 예, 가진 것 없어도 눈이 밝은 사람은 가진 것 많아도 눈먼 사람을 이기는 법이다. 윤덕은 눈을 내려깔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다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앞으로 살면서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오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분옥의 마당에 이웃 몇 명이 모였고 봄볕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사댁에서는 하인 둘이 가마만 가지고 왔을 뿐이었습니다. 윤덕이 가마에 오르기 전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분옥은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가마 문이 닫혔습니다. 윤덕은 손 안에 놀이개를 꼭 쥐었습니다. 진사댁 대문 앞에서 가마가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청 아래 서 있었습니다. 윤덕이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윤덕을 위아래로 훑어보다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게 행운인 줄 알아라. 내 어미 빚이 얼마인지 알고나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안다고? 예. 시어머니가 잠시 멈추었다가 돌아섰습니다. 들어가거라. 혼례 자리에 희재는 늦게 나타났습니다. 해가 기울어서야 자리를 잡은 그는 맞은편에 앉은 윤덕의 얼굴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절을 올리고 잔을 나누고 예가 끝났습니다. 희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윤덕은 신부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 식경이 지나고 두 식경이 지났습니다. 희재가 들어올 기색은 없었습니다. 윤덕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은 밥을 소반에 얹고 국을 데워 희재의 방 앞에 두었습니다. 문은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돌아오는데 하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오늘 밤 안 오십니다. 알고 있어요. 세아 씨, 울지 않으세요. 윤덕이 하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울어서 뭐가 바뀌어요. 하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덕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놀이개를 손에 쥔 채 등잔 심지가 다 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덕은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가다듬은 뒤 부엌으로 갔습니다. 불을 지피자 하인 둘이 부엌 문 앞에 서서 이쪽을 살폈습니다. 불 어디 있어요? 윤덕이 먼저 물었습니다. 하인 중 하나가 부싯돌을 건넸습니다. 윤덕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불을 붙이자 하인이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밥이 뜸들 무렵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거냐? 아침을 짓고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은 지어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잠시 윤덕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날 오전 시어머니가 윤덕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윤덕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 집 법도를 알아야 할 것이다. 아침은 진시 전에, 아범 밥상은 따로. 안채 손님 방에는 들어가지 마라. 예. 그리고 아범 방 쪽은 얼씬거리지 마라. 아범이 원할 때 직접 부를 테니.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미한테 배운 게 있느냐? 그라고 셈을 조금 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라고 셈을. 과부 딸이 글을 안다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째서 속지 말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윤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가 봐라. 윤덕이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속지 말라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희재가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 자락을 여미고 하인 하나 없이 혼자 나섰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 하나가 작게 혀를 찼습니다. 또 나가시네. 조용히 해. 세아씨 계시잖아. 두 하인이 윤덕을 힐끗 보았습니다. 세아씨, 괜찮으세요? 윤덕이 빨래를 걷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리께서 늘 저러신다고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사람이 나쁜 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그냥 좀 복잡한 분이에요. 윤덕은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울지도 쫓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밤이 이슥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덕은 눈을 뜨고 귀를 세웠습니다. 발소리가 방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잠시 후 소반 위에 그릇 하나가 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윤덕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 희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이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밥을 갖다 놓았습니다. 희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다른 뜻은 없소. 알겠습니다. 희재가 다시 돌아서려 했습니다. 서방님, 그가 멈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사할 것 없소. 밥은 먹어야 하니까. 희재가 돌아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윤덕은 소반 위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두고 간 소반은 치워져 있었고 새 그릇에 식은 밥과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도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닌 것도 같았습니다. 윤덕은 소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윤덕은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놀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흔들렸습니다. 윤덕은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처음엔 어색하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아 씨,
저 부엌일은 제가 해도 되는데요. 같이 하면 빠르잖아요. 그래도 세아 씨가 직접 하시면 좀 어색해서요. 어색해도 일은 일이에요. 하인보기가 머리를 긁적이다. 결국 옆에서 같이 불을 지폈습니다. 집안에서 윤덕의 위치는 묘했습니다. 며느리이기는 한데 희재는 아내로 대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감시자처럼 굴었습니다. 윤덕은 그런 것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속지 말라고. 그러려면 먼저 보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윤덕을 살폈습니다. 윤덕이 안채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어느새 하인 하나가 따라 붙었습니다. 광 쪽으로 가면 시어머니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거기는 왜 가느냐? 빨래 물을 길어 오려고요. 광에서 물은 무슨 물이냐? 우물은 저쪽에 있다. 아, 예, 몰랐습니다. 윤덕이 우물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광 쪽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광 안에 무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윤덕은 그것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희재는 매일 낮이면 집을 나갔습니다. 하인도 없이 혼자 나가서는 해가 기울 무렵에야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지쳐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빨랐는데 어딘지 무거운 것을 짊어진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덕이 마당에서 물을 길어 들어오다가 희재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다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윤덕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렇소. 고생하셨겠어요. 오늘도 멀리 가셨나요? 희재가 잠시 윤덕을 보았습니다. 멀리는 아니요. 밥은 드셨어요? 아직. 갖다 드릴게요. 희재는 거절도 수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덕은 그것을 수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엌에서 소반을 차려 방 앞에 두었습니다. 문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소반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인보기가 곁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나리가 밥을 다 드시는 건 요즘 세아 씨가 가져다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예전엔 자주 남기셨거든요. 윤덕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그 말이 걸렸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노씨가 진사댁을 찾아왔습니다. 윤덕은 안채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있다가 대문 쪽을 보았습니다. 노씨였습니다. 갓을 반듯하게 쓰고 손에 문서 묶음을 든 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나와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별일 없으시죠? 두 사람이 안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윤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는 부엌 가 있어라. 예. 윤덕이 빨래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안채 쪽 소리가 조금 들렸습니다.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노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쓸만하던가요? 아직은 모르겠소. 너무 오래 두지는 마시오. 희재 도령이 그 아이한테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나중에 복잡해집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하오.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덕은 빨래를 꼭 쥔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쓸만하냐고 물었습니다.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기한인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쓸만한지는 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들어온 것이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는 것. 윤덕이 조심스레 손을 풀었습니다. 빨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노씨가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윤덕을 불렀습니다. 앉아라. 윤덕이 방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윤덕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살고 싶으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명심해라. 이 집에서 내가 알아야 할 것과 모른 척해야 할 것이 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오래 사는 법이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시어머니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묻지 않으면 된다. 묻지 않아도 보이는 것은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굳어졌습니다. 보이더라도 못 본 척하면 된다. 그러면 저는 어디까지 봐야 합니까? 나가봐라. 윤덕이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방금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묻지 말고 못 본 척하라. 그러나 윤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윤덕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한이 한 달. 며느리가 쓸만한가? 무슨 기한인지, 자신이 무엇에 쓸만해야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윤덕이 손 안에 놀이개를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눈이 밝은 사람은 가진 것 많아도 눈 먼 사람을 이기는 법이다. 윤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잘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덕이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데 보기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세아 씨,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뭔데요? 세아 씨는 여기 오기 싫지 않으셨어요? 소문이 워낙 자자한 집이라. 네, 싫었어요. 보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런데 왜 오셨어요? 어머니 때문에요. 어머니요? 어머니가 힘드신 상황이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거라면 그게 이유가 되지요. 보기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세아 씨를 한번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나리도 사실은 힘드신 분이거든요. 겉으로만 저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힘드신 건데요? 보기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나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빚을 많이 남기셨거든요. 나리가 그걸 갚으려고 매일 나가시는 거예요. 바람둥이 소문은 사실 좀 이상해요. 저도. 나리가 가시는 곳이 기방 같은 데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예요? 그건 저도 몰라요. 나리가 절대 말씀을 안 하시니까요. 윤덕이 솥뚜껑을 들었다 닫았습니다. 보기 씨. 예. 그 빚이 노 씨라는 분하고 관련 있어요? 보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찾아오는 거 봤어요. 보기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예. 노 씨 나리가 채권자세요. 아버님 빚을 다 사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지금 그분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마님도 알고 있어요? 알다 뿐이겠어요. 마님이 더 무서워하세요. 저희들이 보기엔. 윤덕이 조용히 고개를 한번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윤덕이 마당을 쓸다가 희재가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혼자였습니다. 서방님, 희재가 멈추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냥 볼 일이 있소. 매일 나가시던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희재가 윤덕을 살폈습니다. 왜 그런 걸 묻소? 그냥요. 돌아오실 때마다 많이 지쳐 보이셔서요. 상관 마시오. 상관이요? 당신이 신경 써야 할 일이 아니오. 윤덕이 빗자루를 잡은 채 잠시 희재를 건너다 보았습니다. 저도 이 집 사람이긴 한데요. 희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서방님이 말씀하기 싫으시면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밥은 챙겨 드시고 다니세요. 희재가 잠깐 윤덕을 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알겠소. 그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덕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시어머니는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희재가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윤덕이 방 앞에 소반을 두려는데 방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희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들어오시오.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예, 방 앞에 두면 식소. 들어와서 두고 가시오. 윤덕이 소반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이 여러 권 쌓여 있었고 한쪽에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상자가 낡았는데도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가시오. 희재가 말했습니다. 예, 드세요. 윤덕이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상자가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낡았는데 자물쇠를 잠근다는 것은 안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윤덕은 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윤덕이 자리에 눕기 전 보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세아 씨, 자세요? 아니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들어와요. 보기가 문을 열고 들어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님께서 세아 씨 방 근처를 밤에 살피신대요. 조심하세요. 왜요? 잘은 모르겠는데 세아 씨가 뭔가를 알게 될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윤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보기 씨. 보기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때는 언젠가 올 것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윤덕이 진사댁에 온 지 보름이 되던 날, 노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낮이 아니라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막 넘어가던 참이었는데 대문 밖에서 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계시오. 급한 일이 있소. 시어머니가 나가 그를 맞았습니다. 윤덕은 부엌 문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기가 윤덕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아 씨, 저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알아요. 윤덕은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세웠습니다. 잠시 후 안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한을 더 이상 늘릴 수 없소. 보름 안에 첫 번째 문서를 넘기시오. 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보름이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말이 되어야지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며느리를 들인 지도 보름이 됐소. 그 아이를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을 거요. 며느리를 활용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모르시오. 그 아이 어미 분옥,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요. 딸을 볼모로 잡고 있으면 분옥이 입을 열지 못하오.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아이를 여기 보낸 것 아니오.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윤덕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볼모, 자신이 볼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알고 있어서 그 입을 막으려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을 알면서도 딸을 보냈습니다. 윤덕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희재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당에 윤덕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시오? 기다렸어요. 희재가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피곤하오. 압니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이에요. 희재가 윤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윤덕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굳어 있었습니다. 말하시오. 오늘 노 씨가 왔어요. 희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들었소. 다 들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들었어요. 제가 볼모라는 것,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 희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위험하다면 더욱요.
당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그건 서방님이 알고 계신 것 같던데요.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도. 희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방에 들어왔을 때 보았소. 봤어요. 건방지요. 건방진 게 아니라 봐야 하니까 본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재가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들어가시오. 오늘은 더 말하지 않겠소. 윤덕이 절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희재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윤덕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윤덕이 방 앞에 소반을 내려놓으려는데 방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안으로 들어가자 희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은 펼쳐져 있었지만 읽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앉으시오. 윤덕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희재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윤덕도 기다렸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소. 예. 당신은 이 집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소? 노 씨가 채권자라는 것,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서방님 아버님이 남기신 빚이 있다는 것, 그게 다요? 어머니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요. 희재가 책을 덮었습니다. 보기한테 들었소. 조금은요. 나머지는 직접 봤어요. 무엇을? 노 씨가 올 때마다 어머님 표정이요. 무서워하면서도 거역을 못 하시더라고요. 희재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아버지가 노 씨한테 문서를 맡겨두셨소. 집 문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내가 찾으러 갔더니 노 씨가 이미 내용을 바꿔치기 해 놓았소. 빚이 2배로 불어나 있었소. 위조를 한 거군요. 그렇소.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원본이 없소. 아버지가 따로 보관해 두셨는데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못 찾았소. 그래서 매일 나가시는 거예요. 희재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곳들을 다니며 물어보고 있소. 그런데 쉽지 않소. 윤덕이 잠시 생각하다 입을 뗐습니다. 서방님, 저한테 제안하실 것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희재가 눈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이틀 동안 저를 보시는 눈이 달랐으니까요. 희재가 짧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소. 아버지와 노 씨 사이의 일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을 사람들일 텐데 우리 아버지가 그 일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렇소. 두 사람이 잠시 마주 보았습니다. 희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소. 직접 편지를 보내거나 제가 잠깐 다녀올 수 있어요. 어머니가 나가는 걸 허락하실 것 같지 않소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희재가 잠시 윤덕을 살폈습니다. 거래를 하나 하겠소. 말씀하세요. 당신이 어머니를 통해 당시 사정을 알아와 주시오. 그 대신 나는 당신 어머니의 빈 문서를 찾아 없애주겠소. 노 씨가 날조한 것이니 원본이 있으면 가능하오. 윤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재가 덧붙였습니다. 싫으면 강요하지 않겠소.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서방님이 제안을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희재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이틀 동안 저를 보시던 눈이 그런 눈이었어요. 재고 계셨잖아요. 저를 믿어도 될지. 희재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도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낮고 조용하게 떨어졌습니다. 거래를 말하는 것인지 다른 무언가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덕이 일어났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해 볼게요. 조심하시오. 우리 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돼요. 알겠어요.
윤덕이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달빛만 마루에 깔려 있었습니다. 윤덕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거래라고 했지만 희재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믿어도 될 것 같아서요. 윤덕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거래를 제안하기 전부터 자신이 돕고 싶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윤덕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할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볼모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알고 있고 그 입을 막으려고 딸을 이 집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볼모라는 것을. 그런데도 보냈습니다. 윤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딸을 볼모로 보내면서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딸을 보낸 것은 포기가 아니라 딸을 안으로 들여보낸 것이었습니다. 윤덕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는 동안 윤덕은 집안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시어머니가 광 쪽을 막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이 아니더라도 집 안 어딘가에 문서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희재의 방 안에 있던 자물쇠 채운 상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기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보기 씨, 이 집에 오래된 문서 같은 거 어디다 보관해요? 글쎄요. 광에 좀 있긴 한데요. 광 말고는요? 나리 방에 상자가 하나 있기는 한데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나리가 잠가두시거든요. 그 상자가 뭔지는 알아요? 몰라요. 워낙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돌아가신 아버님 것이라고만 들었어요. 윤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재의 방 상자 안에 있는 것이 혹시 아버지가 남긴 원본 문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재에게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희재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덕이 밥상을 들고 방으로 가자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희재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가실 거예요. 그렇소. 어제 말씀하신 것 제가 먼저 편지를 쓰겠어요. 어머니한테. 희재가 윤덕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전할 거요? 보기한테 부탁할게요. 어머님 모르게 심부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기를 믿어도 되겠소. 예. 보기는 나리 편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도 잘 해줘요. 희재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편지에 자세한 건 쓰지 마시오. 만나고 싶다는 것만. 어머니가 이쪽으로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알겠어요. 윤덕이 방을 나와 바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글씨체로 짧게 썼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오실 수 있으면 와주세요. 더 쓰고 싶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알 것이었습니다. 보기에게 편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님 모르게 전해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 사촌이 그 마을 지나가거든요. 고마워요. 보기가 편지를 품에 넣고 나갔습니다. 윤덕은 마당에 서서 대문 쪽에 눈을 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올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줄 것인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사흘 만에 분옥이 왔습니다. 아침 나절이었습니다. 윤덕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보기가 달려왔습니다. 세아씨, 세아씨 어머니가 대문 밖에 계세요. 윤덕이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분옥이 서 있었습니다. 보퉁이 하나를 든 채 평소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이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분옥이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예, 들어오세요. 분옥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훑어보았습니다. 집은 크구나. 예, 여기서 잘 살고 있냐? 잘 살고 있어요. 분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분옥과 시어머니가 마당 한가운데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며느리 어미요. 시어머니가 분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연락도 없이 오셨소. 딸 보러 오는데 연락이 필요합니까?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옥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윤덕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앉아서 이야기할 데가 있냐? 예, 이쪽으로 오세요. 윤덕이 분옥을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무어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기가 대청 기둥 뒤에서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방에 들어앉아 문을 닫자 분옥이 보퉁이를 풀었습니다. 장아찌 항아리 하나, 말린 나물 한 뭉치, 그리고 작은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이것저것 챙겨왔다. 입에 맞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이렇게 먼 길을. 멀긴 뭐가 멀어. 반나절이면 오는데. 분옥이 방 안을 한번 둘러보다 윤덕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야위지는 않았네. 잘 먹고 있어요. 서방은? 매일 나가세요. 소문대로냐? 아니에요. 분옥이 잠시 윤덕을 살폈습니다. 그럼 뭐냐? 윤덕이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씨, 채무문서, 희재가 매일 나가는 이유, 그리고 거래. 분옥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예, 오래전 일이다. 분옥이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다. 남원 읍내에서 일을 보다가 여기로 흘러들어왔어. 그때 노씨도 읍내에 있었다. 노씨를 아버지가 아셨어요? 알다 뿐이냐. 같이 일을 했지. 분옥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노씨가 그때는 관아에서 벼슬을 하던 자였다. 겉으로는 번듯했어. 그런데 뒤로는 돈놀이를 했지. 문서를 끼고. 문서요? 돈을 빌려주고 그 빈 문서의 날짜랑 금액을 나중에 바꾸는 짓이야. 처음엔 10냥인데 나중에 보면 100냥이 되어 있는 거지. 윤덕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알았지. 내 아버지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 노씨한테 당한 사람들 문서 원본을 몇 장 구해뒀거든. 그런데 왜? 노씨가 먼저 손을 썼다. 내 아버지한테 누명을 씌웠어. 관아돈을 훔쳤다고. 그러고는 증거 문서를 내 아버지한테서 빼앗았지. 분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덕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원본 문서가 아직 있어요? 분옥이 윤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게 왜? 노씨가 진사댁 아버님 문서도 똑같이 위조했어요. 만약 그때 원본이 남아있다면 노씨의 수법을 증명할 수 있어요. 분옥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있다. 예,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한 장을 따로 숨겨뒀다. 내가 가지고 있어. 윤덕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보여주마. 집에 가면 꺼내줄게. 두 사람은 잠시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분옥이 먼저 손을 거두었습니다. 윤덕아, 예, 무섭지 않냐? 무서워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하니까요. 분옥이 윤덕을 바라보다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날 오후
희재가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분옥과 마주쳤습니다. 희재가 멈추었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희재가 분옥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오셨군요. 분옥이 희재를 찬찬히 훑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습니다. 희재가 조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뭘 보십니까? 봐도 되잖소. 내 사위니까. 예, 생각보다 반듯하게 생겼네. 소문이 거짓말이었나. 희재가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윤덕을 보았습니다. 윤덕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 계세요. 아니, 난 이 사람이랑 할 말이 있다. 어머니, 잠깐만 들어가거라, 윤덕아. 윤덕이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기가 대청 기둥 뒤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마당에서 분옥이 희재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여기 와서 한 달이 됐소. 예, 그동안 울었는지 아오? 그것은 제가 알기 어렵습니다. 안 울었소. 내 딸이 그런 애야. 그런데 분옥이 희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울지 않는 사람도 속으로는 무너지는 거요. 알겠소. 희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 집에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 알지요? 압니다. 도우시오. 혼자 두지 말고. 분옥이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희재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분옥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저녁에 분옥이 돌아가면서 윤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집에 가면 그 문서 찾아서 보기 편에 보내주마. 예, 조심해라. 예, 밥은 잘 먹고. 알겠어요, 어머니. 분옥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윤덕이 대문 밖에서 어머니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희재가 와서 섰습니다. 어머니께서 강하신 분이시오. 예, 그 문서가 있으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소. 압니다. 그리고 희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까 마당에서 하신 말씀은 울지 않는 사람도 속으로 무너진다는 말은 나한테 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 같소. 윤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너무 차게 대했소. 아니에요. 아니긴.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서방님도 힘드셨잖아요. 두 사람이 나란히 대문 쪽에 눈을 두었습니다. 골목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같이 보겠소. 그 문서가 오면. 예, 당신이 셈이 빠르다고 보기한테 들었소. 조금요. 나보다 빠를 것 같소. 윤덕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해봐야 알겠어요. 희재가 작게 웃었습니다. 지지 않겠소. 저도요. 두 사람이 동시에 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옥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기의 사촌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편지 안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종이었습니다. 윤덕이 희재에게 가져갔습니다. 희재가 종이를 펴서 찬찬히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맞소. 이게 원본 형식이요. 어떻게 아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적이 있소. 노 씨가 문서를 바꿀 때 쓰는 수법이 있다고. 날짜 쓰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시오. 희재가 종이를 윤덕에게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날짜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 부분 보이오? 원본은 이렇게 쓰는데 노 씨가 바꿔치기한 문서는 여기가 달라. 어떻게 달라요? 희재가 서랍에서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두 종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비교해 보시오. 윤덕이 두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짜 부분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여기 획이 달라요. 이 한 획이. 맞소. 노 씨가 쓰는 특정 글자 모양이 있소. 그걸 모르면 모르고 넘어가지만 알면 바로 보이오.
윤덕이 두 종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노 씨가 우리 아버지 문서에도 이 수법을 썼을 거예요. 맞소. 그런데 진사댁 원본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겠소. 그 상자에 있지 않을까요? 희재가 멈추었습니다. 상자요? 서방님 방에 자물쇠 채운 상자요. 그게 돌아가신 아버님 것이라고 보기한테 들었어요. 희재가 윤덕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상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기신 거요.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소. 왜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만 하셨소.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보았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은데요. 희재가 한참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한켠에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자물쇠 열쇠를 꺼내 천천히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종이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에 희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희재가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 글씨요. 윤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희재가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희재가 가만히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쓰셨어요? 노 씨한테서 지키라고 하셨소. 이 종이 묶음을. 원본 문서가 있어요? 희재가 종이 묶음을 들어 하나씩 폈습니다. 그중 세 번째 장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있소. 윤덕이 다가가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분옥이 보내준 종이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날짜 쓰는 방식, 회계 모양, 두 종이가 같았습니다. 같아요. 같소.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희재가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셈을 해봐야 하오. 원본 금액이 얼마인지, 노 씨가 얼마로 바꿔놨는지 해봐요. 희재가 종이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윤덕이 옆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잠시 후 윤덕이 말했습니다. 틀렸어요. 희재가 멈추었습니다. 뭐가요? 거기. 그 셈이요. 어디가 틀렸소? 20냥이 아니라 24냥이에요. 여기 이 부분을 빠뜨리셨어요. 희재가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맞소. 다시 해보세요. 희재가 다시 숫자를 적었습니다. 윤덕이 옆에서 보다가 또 말했습니다. 또 틀렸어요. 희재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하시오. 제가요? 나보다 빠르다고 했잖소.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요. 비슷하게 말했소. 윤덕이 작게 웃으며 종이를 받았습니다. 희재가 그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윤덕이 숫자를 적어 내려가는 동안 희재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배웠소? 어머니한테요. 어머니께서 대단하신 분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윤덕이 숫자를 다 적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노 씨가 원본의 3배 넘게 부풀렸어요. 희재가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3배. 예. 희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소. 이것만 있으면. 그럼 이걸 어디에 내밀어야 해요? 그게 문제요. 노 씨가 아직도 관아에 연줄이 있소. 그냥 내밀어서는 묻힐 수 있소. 윤덕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노 씨 앞에 직접 내미는 건요? 위험하오. 위험하더라도 노 씨가 직접 보면 물러나지 않을까요? 증거가 있는데도 덮으려 하면 그게 더 큰 화가 되니까요. 희재가 윤덕을 응시했습니다. 당신 생각보다 담이 크오. 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겁이 나는데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희재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알겠소. 같이 생각해 보겠소. 방 안에 저녁 빛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 빛 속에서 나란히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윤덕과 희재는 매일 저녁 희재의 방에서 문서를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방 쪽을 한 번씩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보기는 그 눈치가 보여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세아 씨, 마님이 요즘 이상해요. 어떡해요? 뭔가 말하려다 안 하시고 또 말하려다 안 하시고 그러세요. 그냥 두면 돼요. 근데 저는 어디 서 있어야 해요? 나리 편이요. 마님 편이요. 세아 씨 편이요. 윤덕이 보기를 건너다 보았습니다. 다 같은 편이에요. 결국엔 보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보기가 더 물어보려다 윤덕이 걸음을 옮기자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은 희재가 읍내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노 씨가 관아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 읍내에 있소. 그 사람한테 가보려고. 저도 가면 안 될까요? 희재가 잠시 윤덕을 보았습니다. 마님한테 뭐라고 하겠소. 친정에 다녀온다고 하면 되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친정 방향으로 가다 읍내에 들르면 되잖아요. 희재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좋소. 같이 갑시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이 나란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디 가느냐?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둘이서. 예. 시어머니가 희재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다녀와라. 윤덕이 절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오자 희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실 줄은 몰랐소. 저도요.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보기가 뒤에서 뛰어왔습니다. 저도 가도 되겠습니까? 왜요? 저도 심부름이 있어요. 읍내에. 희재가 보기를 보았습니다. 심부름이 뭔데요? 보기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읍내에서 장을 보신다고 짐 들어드리러 가야 해서요. 그럼 우리랑 같이 가면 돼요. 셋이 길을 나섰습니다. 읍내까지는 1시경 거리였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보기가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렇소. 세아 씨, 읍내에 가보셨어요? 한 번 가봤어요. 저는 읍내 국밥이 제일 좋아요. 오늘 국밥 사주실 거죠? 희재가 윤덕을 보았습니다. 윤덕이 모르는 척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보기가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읍내에 도착해 보기를 어머니에게 보내고 희재가 윤덕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장터 근처에 약방을 하고 있소. 이름이 뭐예요? 서진사라고 하오. 나이가 많으신데 아버지랑 오래 아셨던 분이요. 약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희재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윤덕이 잠깐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왜요? 서방님이 들어가면 아들이 찾아왔다고 경계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약 사러 온 사람처럼 들어갈 수 있어요. 희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거 맞는 말이오. 잠깐만 기다리세요. 윤덕이 혼자 약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방 안에 흰 머리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약을 찾소? 소화가 잘 안 돼서요. 어르신께 여쭤볼 것도 있고요. 뭐를 묻고 싶소? 예전에 이고을 관아에서 일하셨던 노 씨라는 분을 아시나요? 노인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왜 그 사람을 묻소? 저희 집이 그분한테 빈 문서를 쥐어 있거든요. 억울한 일인 것 같아서요. 노인이 윤덕을 살폈습니다. 어느 집 사람이요? 진사댁에 시집 온 며느리예요.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사댁 며느리? 그러면 혹시 희재? 예, 그 희재 서방님이 바깥에 계세요. 노인이 잠시 있다가 입을 뗐습니다. 들어오라 하시오. 희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자네 아버지한테 한 번 더 볼 날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네. 예, 저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노 씨한테 당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그런데 어쩌겠나. 그 사람이 워낙 교묘하게 해놔서. 혹시 그 수법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인이 잠시 생각하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함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맡겨둔 거야. 혹시 자네가 찾아오면 주라고. 희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래. 노 씨한테 당하기 전에 미리 나한테 일부를 맡겨두셨어. 자네를 믿었던 거지. 함 안에는 문서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희재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윤덕이 옆에서 문서를 보았습니다. 날짜 쓰는 방식, 회계 모양, 분옥이 보내준 종이 상자에서 나온 종이와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3장이 다 있어요. 그렇소. 이만하면 충분해요. 희재가 문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노인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신 절을 올리겠습니다. 이걸로 노 씨를 막을 수 있겠나?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관아에 직접 나오셔서 이 방식이 노 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늙은 몸이 그 자리에 서야 하는구만. 죄송합니다. 아니요. 자네 아버지가 부탁하신 거라 생각하겠네. 노인이 고개를 한번 내렸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러셨어. 내 아들이 해낼 거라고. 희재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덕이 조용히 희재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방을 나왔을 때 보기가 국밥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저 배고파요. 희재가 웃었습니다. 가자. 셋이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보기가 국밥을 2그릇 시키려다 멈추었습니다. 나리, 저 3그릇 먹어도 되겠습니까? 먹고 싶은 만큼 먹으시오. 보기가 2 눈을 반짝였습니다. 3그릇 주세요. 윤덕이 웃음을 참았습니다. 희재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국밥을 먹는 동안 셋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보기만 묵묵히 2 그릇을 비웠습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 방식으로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셋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보기가 앞에서 흥얼거렸습니다. 희재가 윤덕이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소. 별 말씀을요. 약방에서 먼저 들어간 것 생각을 잘했소. 저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그래도 2 사람이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이제 노 씨를 만날 수 있겠소. 문서 3장이면. 그렇지요. 두렵지 않소. 두렵죠. 그런데 윤덕이 앞에서 흥얼거리는 보기를 보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잖아요. 희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셋을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볼일은 봤느냐? 예. 시어머니가 잠시 희재를 살폈습니다. 방에 들어와 봐라. 할 말이 있다. 희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덕은 마당에 서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보기가 윤덕 옆에 서서 작게 말했습니다. 세아 씨, 오늘 좋은 날이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국밥 3그릇 먹어서 좋아요. 윤덕이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네요. 시어머니의 방은 저물녘이 되어도 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희재가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등잔 앞에 앉아 2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앉거라. 희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읍내에서 서진사를 만났느냐? 희재가 눈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시어머니가 창문 쪽에 눈을 두었습니다. 서진사가 내 아버지랑 오래 아는 사이란 건 나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 상자를. 알았다.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노 씨가 손을 너무 많이 써놨어. 내가 아직 어릴 때부터. 희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들어오는 게 좋을 게 없을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가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더라. 희재가 시어머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글쎄다. 그냥 다르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 일은 내가 묻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만 알아라. 예, 노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안다. 희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가 다시 등잔 앞에 앉았습니다. 나가봐라. 희재가 절을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섰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냥 다르다. 희재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윤덕의 방 앞에 이르자 희재가 문지방 앞에 멈추었습니다. 자고 있소.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직요. 할 말이 있소. 문이 열렸습니다. 윤덕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종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희재가 안으로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뭐라 하셨어요? 노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하셨소.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해야죠. 희재가 윤덕이 펼쳐놓은 종이를 보았습니다. 문서 3장, 그리고 분옥이 보낸 종이. 그 옆에 윤덕이 직접 베껴 쓴 비교표가 있었습니다. 회계 방향, 날짜 쓰는 방식, 인장 찍는 위치 같은 손에서 나온 것들이 줄 맞춰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다 정리한 거요? 오늘 오시길 기다리면서요. 희재가 비교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읍에 아직 남아있는 전 관아서기를 찾아가야 해요. 예전에 실제로 작성했던 문서를 보면 위조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희재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서기를 서방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쓰신 것들이랑 대조하면 더 확실해요. 노 씨가 아무리 흉내를 내도 필체는 못 속여요. 희재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거 찾을 수 있겠소? 제가 찾겠습니다. 희재가 윤덕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인이 서방님 아버지 방에 오래된 서찰이 있을 거예요. 아직 손을 안 댄 것들이요. 있소. 그걸 어떻게 알았소? 이 집에서 손대지 않은 방이 거기뿐이에요. 희재가 말이 없었습니다. 내일 열어볼게요. 내가 같이 하겠소. 이튿날 새벽 2사람이 희재 아버지가 쓰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래 닫혀 있던 방이었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찰 묶음이 궤 안에 있었습니다. 윤덕이 하나씩 펼쳐 분옥의 종이와 상자 문서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셋이 모두 같은 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노 씨 문서만 달랐습니다. 희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맞소. 잠시 후 희재가 촛불을 가까이 당기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소. 무엇이요? 바람둥이 소문. 내가 냈소. 윤덕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직접이요? 그렇소. 노 씨가 자기 딸을 이 집 혼처로 밀어넣으려 했소. 막을 방법이 그것뿐이었소.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술자리에 얼굴을 비쳤소. 소문이란 건 금방 도는 법이요. 실제로 한 것은 없고 다닌 것만 사실이요. 각처를 돌아다닌 건 아버지 빚 때문이었고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소. 윤덕이 다시 종이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작게 말했습니다. 진작 말씀하시지. 믿겠소. 지금은 믿어요.
두 사람이 촛불 아래서 새벽 내내 종이를 살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윤덕이 모든 종이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희재가 그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노 씨를 부를 수 있겠소. 네, 두렵지 않소. 윤덕이 정리된 종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있잖아요. 희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겠소. 일자를 정해 이리로 오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날 오전 희재가 노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채무 문서에 관해 확인할 것이 있으니 이리로 오시오.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편지가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보기가 윤덕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세아 씨, 세아 씨. 왜요? 읍내에서 심부름꾼이 왔어요. 나리한테 뭔가 들고 왔는데 나리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윤덕이 일어섰습니다. 희재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인간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희재가 종이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희재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노 씨의 답장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오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소. 진사댁 서방님이 이곳으로 와 주시면 어떻겠소. 윤덕이 종이를 읽었습니다. 날짜는요? 없소. 날짜도 장소도 없이. 희재가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길 기다리는 거요. 윤덕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희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감시하고 있었겠죠. 우리가 읍내에 간 것도 서진사를 만난 것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보기가 문 밖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윤덕이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희재가 다시 종이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움직이면 서방님이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알고 있소.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증거는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노 씨는 그것을 알면서 먼저 손을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윤덕이 창문 너머를 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읍내에서 또 소식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하인이었습니다. 새 현감이 진사댁 희재를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기가 그것을 받아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리, 이게 무슨 일이에요? 희재가 종이를 보았습니다. 채무 관련 사안을 확인하고 싶으니 이틀 안에 관아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 씨가 먼저 관아를 움직인 거요. 윤덕이 희재 옆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현감이 새로 왔죠. 그렇소, 2달 됐소. 노 씨가 그 틈에 손을 쓴 거예요. 희재가 종이를 접었습니다. 가야 하오.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관아인데. 더 그래요. 희재가 윤덕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소?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려요.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두 사람과 마주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 입을 뗐습니다. 노 씨가 새 현감이랑 친분이 있는 것 같더라.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자가 현감 부임하던 날에 잔치집에 있었다. 희재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오래됐다. 시어머니가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무섭기도 했고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덕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그때 일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윤덕을 보았습니다. 내가 왜? 저도 알아야 해요. 노 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어머니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다 느릿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노 씨가 처음 찾아온 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석 달째였다. 희재가 손을 모았습니다. 채무 문서를 들고 왔어. 내가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지. 도장도 이름도 다 내 아버지 것이라서 믿으셨군요. 믿었지. 어떻게 의심하겠냐. 그 사람이 점잖게 천천히 예를 갖춰서 왔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뒤로 계속 왔어. 올 때마다 새 문서를 들고 왔고 빚이 늘어갔고 그래서 며느리를 그 사람이 말했다. 내 아버지가 빌린 돈을 갚는 대신 마음에 드는 혼처를 구해오면 남은 것을 없애주겠다고. 윤덕이 가만히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인 줄 알았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없으십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희재가 저를 올렸습니다. 제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방 안에서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윤덕이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희재가 관하로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윤덕이 문 앞까지 따라왔다가 멈추었습니다. 꼭 오세요. 오겠소. 저 기다려요. 희재가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나섰습니다. 관아는 읍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희재가 들어서자 새 현감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노 씨가 있었습니다. 희재가 예를 갖추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현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오. 채무 사안이 있어서 불렀소. 예. 노 씨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희재가 본 것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진사댁에서 갚아야 할 금액이 상당하오. 현감께서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해서. 희재가 그 문서를 보았습니다. 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노 씨가 문서를 희재 앞으로 밀었습니다. 희재가 펼쳤습니다. 날짜, 인장, 금액. 모두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이 문서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감이 눈을 들었습니다. 무엇이요? 이것이 위조된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가져오겠습니다. 노 씨의 눈빛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현감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사흘을 드리겠소. 사흘 안에 증거를 가져오시오. 감사합니다. 희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돌아 나오면서 희재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느꼈습니다. 노 씨가 웃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희재에게 윤덕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흘을 주었소. 그러면 증거를 가져가야 하오. 서기도 데리고 가야 하고 제가 서기를 찾겠어요. 혼자는 안 돼요. 복이랑 가면 돼요. 희재가 윤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노 씨가 우리를 보고 있소. 알아요. 알면서 왜? 서방님은 관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저는 서기를 찾아야 하고 둘 다 해야 해요. 희재가 잠시 있었습니다. 조심하오. 네. 윤덕이 보기를 불렀습니다. 보기 씨, 같이 가요. 어디를요? 읍내 말이에요. 또 같이요? 서기를 찾아야 해요. 보기가 보퉁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국밥은요? 찾고 나서요. 약속하시는 거죠. 약속이에요. 두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읍내에서 서기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알고 있었습니다. 장시성을 가진 예전 관아 서기. 가게마다 물었습니다. 모른다. 오래전에 떠났다. 기억 안 난다. 세 군데를 헛돌고 나서 보기가 우물가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빨래를 하던 아낙 둘이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잠깐요. 보기가 다가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혹시 장시석이 아세요? 예전에 관아에 계셨다는. 안악 하나가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장석이 지금 약방 뒷골목에 살지. 관아 그만두고 나서 거기서 지낸다더라. 윤덕이 눈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이는 약방 뒷골목 낡은 방에 있었습니다. 이른이 다 된 노인이었습니다. 윤덕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진사댁에서 왔습니다. 노인이 눈을 들었습니다. 진사댁. 노 씨가 들고 다니는 채무 문서가 위조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 여쭤보러 왔습니다. 노인이 윤덕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아가씨가 직접 왔네. 예, 무섭지도 않소. 무섭죠. 근데 어쩌겠어요. 노인이 잠시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보여주시오. 윤덕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노인이 받아서 천천히 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쓴 것과 다르오. 윤덕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내가 관아에서 20년을 썼소. 날짜 쓰는 방식도 금액 표기도 내 것이 아니오. 사흘 뒤에 관아에 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노인이 윤덕을 보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소. 저희가 증거도 갖고 있어요. 어르신이 와 주시면. 노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가겠소. 밖으로 나왔을 때 보기가 싸온 국밥을 안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네, 됐어요. 보기가 윤덕을 보다가 씩 웃었습니다. 이제 먹어요? 네, 이제 먹어요. 두 사람이 뒷골목 돌계단에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보기가 한 숟가락 뜨다 말했습니다. 세아 씨, 이번엔 2그릇이에요. 날이 목 없어요. 괜찮아요. 나리는 집에 있잖아요. 그럼 다음엔 3그릇이에요. 날이 거까지 해서. 윤덕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웃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막 돌아서는데 낯선 사람 2명이 진사댁 담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윤덕이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보기 씨. 네, 저 사람들 전에 본 적 있어요? 보기가 힐끔 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집 쪽을 보고 있네? 두 사람이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윤덕이 길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뒷길로 돌아가요. 왜요? 노씨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이 뒷길로 조용히 돌아 집에 들어왔습니다. 희재가 마당에 있다가 둘을 보았습니다. 서기를 찾았소. 찾았어요. 잘 됐소. 그리고 담 근처에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희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봤소. 네, 2명이요. 희재가 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대문 단속해요. 예, 그날 밤 시어머니가 희재 방으로 왔습니다. 희재와 윤덕이 함께 있었습니다.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노 씨한테서 연락이 왔다. 언제요? 오늘 낮에. 시어머니가 품에서 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나한테 직접. 희재가 받아서 펼쳤습니다. 노 씨의 글씨였습니다. 마님, 며느리가 관아 서기를 찾아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진사댁을 망하게 하기 전에 내보내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희재가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윤덕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걸 왜 가져왔는지 알겠느냐? 예, 그 사람 말대로 할 생각이었으면 가져오지 않았다. 희재가 시어머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종이를 가져다 등잔 위에 얹었습니다. 종이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윤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윤덕의 눈을 직접 마주 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윤덕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작 이래야 했는데.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방 안에 종이 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자정이 지나고 분옥에게서 급한 소식이 왔습니다. 심부름꾼 아이였습니다. 윤덕이 문을 열었을 때 아이가 헐레벌떡 서 있었습니다. 분옥 어머니가 윤덕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뭐가요? 노씨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왔어요. 어머니를 읍내로 데려갔어요. 희재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본 문서를 갖고 계신 걸 노씨가 안 겁니다. 오늘 일이 오신 것을 누군가 봤을 거예요. 볼모로 잡은 거요. 윤덕이 심부름꾼 아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세요? 노씨 집이에요. 읍내 큰 기와집.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데려갔어요. 아이가 사라지자 윤덕이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까지 버티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희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윤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다 멈추었습니다. 희재가 윤덕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장모님이요. 윤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씨가 데려갔어요. 희재가 말없이 윤덕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그렇소. 제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희재가 윤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노씨가 이걸 노린 거요. 부인을 흔들려고. 윤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흔들려요. 알고 있소. 그래도 돼요? 희재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잠깐은 돼요. 그 다음에 일어서면 되니까. 두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윤덕이 그것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분옥이 저 달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달 너머에 내 아버지가 있을 것이다. 그때 윤덕은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밤 달을 올려다보는 것이 그래서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라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달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딘가를 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을. 윤덕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분옥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혼례 전날 밤 낡은 놀이개를 쥐어주며 했던 말. 가진 것 없어도 눈이 밝은 사람은 가진 것 많아도 눈 먼 사람을 이기는 법이다. 그때는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한평생 버텨온 방식이었습니다. 눈이 밝은 것, 빼앗기지 않는 것. 윤덕이 품에 손을 얹었습니다. 놀이개가 거기 있었습니다. 희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장모님이 주신 거요? 네. 언제요? 혼례 전날 밤에요. 희재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장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소. 어떤 분이에요? 단단한 분이요. 딸이 그걸 닮았소. 윤덕이 놀이개를 꽉 쥐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가야 해요. 어디로요? 노씨한테요. 희재도 일어섰습니다. 같이 가겠소. 관아는요? 관아는 내일이요. 오늘 밤엔 먼저 찾아가겠소. 무기 없이 가면 무기가 있소. 뭔데요? 희재가 품에서 문서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것이요. 읍내 노씨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지나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이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하인이 나왔습니다. 이 밤에 누구요? 진사댁 희재가 왔소. 주인에게 전하시오. 하인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들어오시오. 노씨는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이 여러 켜져 있었습니다. 희재와 윤덕이 들어서자
노 씨가 웃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오셨소. 장모님을 내보내시오. 누구 말이오? 노 씨가 희재를 보고 윤덕을 보았습니다. 채무를 갚지 않고 사람을 찾으러 오시다니. 채무가 위조라는 증거가 있소. 노 씨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위조라 하면 예전과 나서기가 이 문서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했소. 서기가 노망이 든 거 아니오? 아버지가 직접 쓰신 서찰도 있소. 날짜도 금액도 다 맞지 않소. 노 씨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옥 어머니, 이리 나오시오.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하인 하나가 분옥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희재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분옥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윤덕이 일어나려다 희재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노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이시오. 내가 해친 게 없소. 데려온 것 자체가 무섭지 않게 모셨소. 노 씨가 잔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다 하셨소. 그거 가져오시오. 내일 관아에서 봅시다. 희재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지금 보시겠소. 노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서를 받아서 보았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잠깐. 이게 다요? 관아에서 서기도 데려오겠소. 노 씨가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진사댁이 그러시면 나도 할 말이 있소. 하시오. 당신 아버지가 나를 배신했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린 같이 일했었소. 20년을. 그런데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양반이 나 몰라라 하셨소. 내가 관직을 잃은 것도 전 재산을 날린 것도 다 그 양반 때문이오. 그래서 위조로 복수하셨소. 복수가 아니오. 꾸어준 것을 받으려 한 거지. 없는 빚을? 노 씨가 희재를 보았습니다. 진짜 빚이라는 건 문서에 없소. 진사댁 서방님 마음에 쌓이는 거요. 희재가 노 씨를 오래 응시했습니다. 아버지가 배신하셨다면 그건 아버지 잘못이요. 그렇소. 그러나 그 빚을 어머니와 나한테 받는 건 다른 일이오. 자식이 대신 갚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위조 없이 하셔야 했소. 두 사람이 한동안 서로를 보았습니다. 노 씨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 관아에서 봅시다. 그렇게 하겠소. 희재가 일어섰습니다. 분옥에게 다가가 절을 올렸습니다. 장모님, 함께 가시겠습니까? 분옥이 잠시 희재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 윤덕을 보았습니다. 가자. 셋이 노 씨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 길이 차가웠습니다. 분옥이 윤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관아 마당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현감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노 씨가 한편에 희재와 윤덕이 다른 편에 섰습니다. 장석이가 증인으로 자리에 나왔습니다. 희재가 문서를 현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노 씨가 가져온 채무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가 직접 쓰신 서찰입니다. 현감이 두 종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석이, 이것을 보시오. 장석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찬찬히 두 종이를 보았습니다. 노 씨가 가져온 문서는 제가 관아에서 작성한 방식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오? 날짜 앞에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방식으로만 썼습니다. 노 씨가 나섰습니다. 서기가 잊어버린 것 아니오? 오래된 일이라. 장석이가 노 씨를 보았습니다. 이건 잊어버릴 일이 아니오. 하루에도 수십 장을 썼는데. 현감이 다시 두 종이를 보았습니다. 윤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현감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하시오.
이 문서의 인장 위치가 실제 진사댁 문서와 다릅니다. 여기 아버지 서찰에는 왼쪽에 찍혀 있고 노 씨 문서에는 오른쪽입니다. 현감이 몸을 기울여 확인했습니다. 그렇군. 노 씨가 말했습니다. 어린 며느리가 무슨 소리를 하오. 인장 위치가 무슨 증거요. 윤덕이 노 씨를 보았습니다. 노 씨께서 관할을 그만두신 뒤 진사댁에서는 문서 형식을 바꾸었습니다. 그 뒤로 인장은 늘 왼쪽에 찍었습니다. 진사댁 서랑에 있는 문서 12장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왼쪽입니다. 한두 개 잘못 찍을 수도 있지. 12장이 다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현감이 오랫동안 두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마당 한켠에 서 있던 사람이 입을 뗐습니다. 지난밤 분옥을 데리고 나왔던 그 하인이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노 씨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하인이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노 씨 집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그 문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소? 노 씨가 직접 썼습니다. 진사 어르신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가 미쳤소. 노 씨가 하인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인이 몸을 떨면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집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현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노 씨, 현감, 변명이 있소. 노 씨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마당 구경꾼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노 씨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무 문서는 위조로 확인되어 무효. 노 씨는 관하에서 처분을 기다린다. 진사댁의 채무는 없었던 것이 되었습니다. 마당을 나서는데 분옥이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노 씨가 관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분옥이 그것을 한참 보았습니다. 어머니, 응, 가요. 분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희재가 분옥에게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분옥이 보았습니다. 어이고, 왜 저를? 장모님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냐? 그래도 분옥이 희재를 보다가 윤덕을 보았습니다. 딸이 잘 왔네. 희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옥이 씩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 당신 집에 잘 왔다고. 그날 저녁 진사댁 마당에 분옥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분옥 앞에 나왔습니다. 두 여인이 마주 보았습니다. 오래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리 앉으시지요. 예, 고생 많이 하셨소. 마님도요. 두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이 뜨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어떻습니까? 잘하오.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분옥이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무서운 게 많아요. 그렇겠소. 그래도 버티더라고요. 가르친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가르친 것이 없는 게 아니요. 어머니가 가르친 거요. 마당 안쪽에서 보기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저녁 드세요. 두 여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 5이 앉았습니다. 희재, 윤덕, 시어머니, 분옥, 보기. 보기가 국을 뜨면서 말했습니다. 나리, 오늘 관아에서 진짜 잘하셨어요. 수고했소, 보기. 저는 뭘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칭찬받아도 되죠. 물론이요, 칭찬받아도 돼요. 분옥이 보기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윤덕이 국밥 사줬다고 하던데요. 보기가 멈추었습니다. 네, 국밥 사줬다면서. 아, 예, 국밥을. 3그릇이나. 보기가 윤덕을 보았습니다. 윤덕이 모른 척 밥을 먹었습니다.
희재가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드물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밥상 위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놀이개는 그날 밤 윤덕의 방벽에 걸렸습니다. 본래 전날부터 품에 넣고 다니던 것, 조각이 3개뿐인 낡은 것, 그러나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다 준 것. 윤덕이 그것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눈이 밝은 사람은 가진 것 많아도 눈 먼 사람을 이기는 법이다. 이기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걸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큰 것을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잃지 않아야 할 것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세상이 가린 것도 결국 드러나는 법이더이다. 그 눈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하느니라. 어머니에게 배운 것, 소리 없이 버텨낸 것, 잃지 않으려 지킨 것. 그것들이 모여 결국 집 하나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윤덕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달러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